우리가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익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림의 힘에서는요, 그림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심리적 안정을 찾고 그다음에 뇌에 자극을 주면서 에너지를 얻는 게 그림의 힘입니다. 이 책을 쭉 보시게 되면요, 최고의 나를 만드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이 62점의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또 치유를 경험하실 거고요. 여러분을 응원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리뷰 토크를 맡은 세계사 마케터입니다. 그림의 힘은 2015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고 지금까지 20만 독자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인데요. 그 성원에 힘입어 이번 개정판이 출간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책이 처음 출간되었을 때 상황이 궁금한데요. 교수님, 혹시 그때 그 상황 기억하세요? 이 책을 기획했을 때 과연 이 책이, 그림책이 일반인들에게 통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책의 제목도 표지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순풍에 돛한 듯이 앞으로 계속 나가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우리 사회가 그림으로 위로받고 치유받아야 되는 시기가 됐나 보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사랑하고 특히 이제 MZ세대가 이 그림을 너무나 가까이 접하는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저희 그림의 힘 처음 나오면서 지금까지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대중화시킨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와,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림이 위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그림이 위로가 됐다는 리뷰가 하나 있어요. 지금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다. 나 또한 몇 달 동안의 집콕으로 심신이 지치고 그저 멍 때리는 시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이 책은 직장에서, 삶 속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그림과 함께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들을 그저 바라보고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 있을까 하며 그림이 주는 편안함, 심신의 안정, 슬픔만을 느끼는 정도였던 나에게 그림이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라는 리뷰였는데요. 이 책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리뷰였던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 이 책이 20만 독자에게 사랑을 받은 만큼 기억에 남는 이렇게 치유가 됐던 사례가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몇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쓸쓸한 자취방의 그림 한 점이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앞두고 꼭 해야 된다는 압박감, 경제적인 어려움, 또 내면의 쓸쓸함, 고독 이런 것들이 한창 몰려오고 이제 집에 갔을 때 특히 당시에 겨울이었어요. 얼마나 쓸쓸해요. 네. 네, 그 방을 열었을 때 그림 한 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사례들을 수집을 하고요. 네, 하나하나 내용을 이제 보내주면서 거기에 맞는 그림들을 선정해서 보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가 됐다, 뭐 방에 들어왔을 때 따뜻했다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 사례는 치매 초기 환자분이셨는데 가족들이 이제 다른 이제 어떤 치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책을 보여주고 또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셨고 전시까지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저도 대학생 때 자취를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교수님을 만났더라면 제 자취방도 조금 더 쓸쓸하지 않고 밝게 그림으로 빛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교수님, 혹시 그림을 보고도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네.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영국 리버풀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어요.
자, 어떤 그림을 보여줬을 때 집중력이 강화될 것이냐 했는데 한 추상화가의 작품이 집중력을 강화해 준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자, 그 기능은요, 뇌의 신경 메커니즘을 통해서 뇌에 자극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뇌 기능을 활성화된다라는 보고인데요. 우리 이제 그림의 2에 그 몬드리안의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인기 드라마에서 네. 이 작품을 사용해서 한번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명화를 좋아하시는데요. 혹시 중년 여성들에게도 이 책이 인기가 있나요? 이 책을 보고 많이 울었다라는 중년 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성분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하는 워킹맘들이 힘이 됐습니다라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특히 중년 여성들이 열심히 이제 그 생활을 하다가 아이들도 결혼하고 이렇게 또 외지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남성분들도 이렇게 가정보다는 또 밖으로 더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빈둥지 증후군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그림을 통해서 위로도 되고 나 자신의 삶도 좀 돌아봤다.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이 눈물이 나더라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힘 책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이제 치유받는 이런 후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죠. 그럼 혹시 교수님은 언제 이 책을 펼쳐보세요? 네, 저는 이 책을 너무나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제 연구실에 두고 있고요. 연구실에 이제 왔을 때 책을 펼쳐봐요. 그러면 어디를 봐야지가 아니라 그냥 무심히 펴봤을 때 1년 전에 봤던 이 그림이 달리 느껴지고요. 얼마 전에 봤던 이 그림이 지금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림의 힘이 주는 또 하나의 재미라면 선택하고 고르고 또 보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와, 여기서 이제 2번째 리뷰를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아마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질문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읽어볼게요. 내가 만약 이 책에 있는 그림 중에 하나를 산다면 어떤 걸 살까 생각하면서 보면 더 재미있다는 리뷰였어요. 이분은 카스파르 프리드리히의 저녁이라는 그림을 사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럼 교수님은 책에 나와 있는 그림 중에 갖고 싶은 그림 있으세요? 네. 그림은 여기 있는 거 다 사고 싶죠. 기회가 되면. 살 기회가 생긴다면 저는 고흐의 꽃피는 아몬드 나무라는 그림을 사고 싶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정말 네. 사랑스럽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 정말 고흐 작품 맞아요? 라고 질문을 하세요. 자, 이 그림은요, 고흐가 자신의 절정이라고 말했던 작품입니다. 고흐가 너무 힘들어서 생레미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 동생 테오가 아들을 낳았어. 형 아들을 낳았어. 그리고 눈이 파래. 라고 이제 편지를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흐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요. 어머니, 빨리 조카를 위해서 그림을 그려야겠어요. 그 침대 위에 걸어둘 그림을 그려야겠어요. 라고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아몬드 나무의 꽃은요, 추운 겨울에 피는 꽃이에요. 그래서 아마 고흐가 아마 그 은연중에 자기 삶도 그랬지만 조카가 어려운 이런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꽃피는 아몬드 나무를 그렸던 것 같고요. 또 배경이 파란색인데 참 예쁜 파란색이에요. 근데 태호가 했던 말, 형 나를 닮아서 눈이 파래 했던 거를 기억하고 파란색을 넣지 않았나. 그리고 흰색 꽃과 파란색은 청량감도 있고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기회가 있다면 정말 갖고 싶은 그림으로 추천해드리고 싶고 저도 갖고 싶습니다. 와, 네. 저도 반고흐 하면 그 자화상만 기억에 남았었는데 이 아몬드 나무 사연을 듣고 보니 앞으로 이 그림의 힘 책에서 그림을 봤을 때 교수님의 이 목소리와 좀 더 애정과 사랑이 담긴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처럼 그림의 힘 안에는 우리 일상 곳곳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그림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림으로 최고의 나를 만드는 그림 습관. 여러분도 그림 습관 가져보시는 거 어떠세요?